자, 오늘은 물체의 운동과 직선 운동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수영 선수가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선수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우선 기억부터 볼까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동거리는 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변이는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가 요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변이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했는데요.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를 운동하는 데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반면에 평균 속도는 변이의 크기를 운동하는 데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이때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같고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을 보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움직인 경로를 보면요,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기도 이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력도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속도의 방향과, 즉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디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니까 직선 운동,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일정하거나 혹은 바뀌더라도 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 위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 속도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면적은 의미가 없죠. 위치랑 시간을 곱한 물리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B 모두요. 따라서 A, B 모두 속도가 일정한, 그리고 직선상의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 같은 경우는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B의 경우는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곧 속도의 부호가 되니까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 한번 볼까요?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했는데요. 1초일 때를 보면요,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에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방향과 같으니까 요 기울기의 부호가 되는데요. 요 기울기의 부호는 1초일 때나 1초 좀 이전일 때나
1초가 지난 이후일 때나 계속해서 음이 됩니다. 마이너스죠, 기울기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렸고요. 니은 보면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있는데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의 크기가 되겠죠. 자, 2초일 때인데요. 뭐 2초일 때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어차피 이 녀석은 기울기가 각각 계속 일정하니까 요거 자체의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 자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옆에다 적을까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가 A의 속도가 될 거고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요것분의 요게 되겠죠. 그래서 3초가 흐르는 동안에 1m에서 3m, 즉 2m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3초분의 2m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m/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B의 속도가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요 3초가 흐르는 동안, 아니면 뭐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쭉 일정하니까. 그럼 1초가 흐르는 동안에 마이너스 1m 움직였죠. 1m인 지점에서 0m인 지점으로 갔으니까요. 아니면 뭐 좀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두 점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정확하게 한번 연습 삼아 써봅시다. 그러면 0초에서 3초 사이니까요. 이게 0초일 때고 이게 3초일 때 위치죠. 그럼 시간은 3초 빼기 0 하면 총 걸린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위치의 변화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3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됩니다. 그럼 3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2m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빼기, 그 다음에 0초일 때 위치, 0초일 때 위치는 플러스 1m가 됩니다. 요게 나중 위치, 3초일 때 위치, 이게 처음 위치, 0초일 때 위치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m/s가 됩니다. 즉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요것과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는 1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죠. 따라서 B의 속도의 크기가 A의 속도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겠네요.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이동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0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 위치가 점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3초일 때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읽으면 3초일 때 위치가 3초일 때 위치가 3m죠. 그래서 요게 나중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0에서 0초부터 3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고요. 요 빨간색 선의 길이가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처음 위치가 역시 똑같았고요. A랑 같이 1m인 위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2m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B는 점점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 이동 거리는 요 파란색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2m가 되겠고요. A는 2m가 되겠고 B의 경우에는 총 3m를 이동했죠. 따라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 또 맞네요. 해서 니디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문제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는 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풀이 과정은 거의 어찌 보면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조건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해야지 익숙해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요.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시간 t =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 t = 0일 때 정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지 상태에서 기준선 P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해 있었어요. 0초일 때.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그다음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방금 요 첫 문장으로부터 그래프의 한 부분을 그릴 수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단위를 안 적어놨는데, 속도는 미터/세크고 시간은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0초일 때 속도가 0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점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게 계속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요. 이거 P에서 R까지 가는 동안,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0초일 때 속도가 0이라는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첫 문장으로부터 방금 그래프까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 = 6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t = 8초일 때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그리고 Q와 R 사이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6초에서 8초 사이의 면적이 결국에 요 21m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고 4초일 때 속력은 얼마고 2초에서 6초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또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그 4초일 때 속력을 구하면 될 거고요. 2초에서 6초까지 이동 거리는 2초에서 6초까지의 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이 변이가 되겠고,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이의 크기가 결국에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요. 그 6초에서 8초 사이의 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이 21m라는 걸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6초인 순간과 8초인 순간을 그래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임의로 그냥 대략 완전히 비율을 안 맞춰도 됩니다. 제가 6초일 때와 8초일 때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이 요 면적이 21m라는 거예요. 6초에서 8초 사이에. 그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m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정보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그 팁으로 알려준 게 있죠.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6초에서 8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요. 6초일 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고 8초일 때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딱 중간 값이 6초에서 8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겠고요. 그게 또 요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요. 그게 어느 순간의 속도이냐? 바로 이 7초일 때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초와 8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7초일 때의 속도,
6초하고 8초 사이에 딱 중간순간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면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에서 결국에 변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동 거리가 또 되겠죠. 그 크기가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죠. 요 삼각형을 잘라가지고 여기 붙이면 요 직사각형 면적이 되죠. 그러면 요 7초인 순간에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7초인 순간의 속도가 요거 곱하기 요 2초를 하면 21m가 나와야 되니까요. 요게 2분의 21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21 곱하기 2 하면 21m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점에 대한 좌표 알고 있고요. 이게 0초일 때 0m/s죠.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알고 있어요. 7초일 때 2분의 21m/s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알면 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바로 요 변화량분의 요 변화량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기울기가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고요. 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7초, 0초가 처음, 7초가 나중에 되겠죠. 그래서 7초 빼기 0초분의 7초일 때 속도 2분의 21m/s 빼기 0초일 때 속도 0 하면 기울기이자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21 곱하기 7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 m/s 제곱, 즉 1.5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4초일 때 속도는 결국에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4초일 때 속도,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가 들어간 식을 찾아보면 이제 요 식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0이죠. 더하기 가속도 2분의 3 1.5m/s고요. 그다음 4초일 때 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시간에다가 4초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4초일 때 속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그럼 4초일 때 속도는 6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게 뭐 같은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로도 뭐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기울기가 2분의 3m/s, 즉 1.5m/s 제곱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5라는 것은 그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1.5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변할 때마다 1.5 변하니까 4초가 흐르면 4가 변하면 1.5 곱하기 4만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6만큼 변한 거니까 6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t = 2초부터 t = 6초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그래프로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 2초에서 6초까지 이동 거리니까 2초에서 6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2초에서 6초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요 면적도 결국에는 2초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해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저 아까 좀 전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죠. 이 기울기가 1.5라는 것은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1.5만큼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로가 2만큼 변하면 세로축은 1.5 곱하기 2, 기울기 곱하기 2 해서 3m/s만큼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1 변할 때마다 1.5가 변한다라고 하면 6만큼 변하면은 6 곱하기 1.5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이 6초일 때 속도는 9m/s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요 면적을 구할 때 방금 구한 요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항상 면적은 직사각형 면적으로 변환시켜서 구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3초일 때 속도하고 9초일 때 속도의 평균값인 3 더하기 9 나누기 하면 6m/s가 3초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이 파란색 직사각형 면적이 결국에 2에서 6초까지의 면적이자 2에서 6초 사이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이게 6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6초 사이의 시간 차이가 4초죠. 따라서 6 곱하기 4 하면 24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으니까 기디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를 볼 텐데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요 순간이 되겠네요.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AB의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크기가 A로 같습니다. 그리고 AB가 Q와 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예요. 그럼 B가 A의 3배니까 A가 기준이 되죠. 뭐뭐의 몇 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의 속도를 V라고 두겠습니다. 얘의 속도를 V라고 두면 얘는 그거의 3배니까 3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0초인 순간이 이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으로 AB의 속도가 모두 V0였고요. 그 다음에 T초인 순간이 같은 색깔로 좀 표시해 놨을까요? 요 T초인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 이 순간이 같은 순간이죠. T초인 순간 A의 속력은 V 그리고 B의 속력은 3V가 됩니다. 이때 이제 가속도 크기 A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막막하죠. 저도 뭐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실 머릿속으로 모든 풀이 과정이 탁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풀 때도 따로 옆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이 정도까지는 머리로 그려져요. 지금 가속도를 물어봤잖아요. 아, 그러면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0초일 때 속도는 같고요. 그다음 T초일 때 속도는 V, 3V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딱 비율이 1대 3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하기가 편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T초일 때의 속도 V와 3V 제가 이불로 선을 좀 맞췄습니다.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자, 그러면 요 속도들이 어느 순간의 속도이냐? 제가 여기를 T로 잡았죠. T초일 때 각각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리고 A와 B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가속도가 플러스고 하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처음 속도가 같았죠. 그럼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처음 속도는 V와 3V의 평균값인
v 더하기 3v 나누기 2 하면 되죠. 2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녀석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한 녀석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면 지금 요 속도 변화량과 요 속도 변화량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면적은 또 각각의 이동거리가 되죠. 그래서 얘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럼 더 멀리 간 녀석이 보니까 요 B가 더 멀리 갔네요. 따라서 그래프가 요 녀석이 B이면 요 녀석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그려놓고 일단 뭐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가속도를 여기다 밑에다 한번 적어보면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되겠고요. 기울기를 적어보면 t초 동안에 요 b가 뭐 이 녀석이 기울기가 양이니까 얘부터 적어봅시다. 그럼 얘는 3v 빼기 v0가 됩니다. 3v 빼기 v0.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답에 보면 일단 v0하고 l로 요 답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v0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v하고 t는 요 답에 있는 문자하고 다르죠. 이거를 이제 이 v0하고 l로 바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얘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v0가 2v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v 대신에 2분의 v0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분의 v0 빼기 v0 나누기 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t분의 2분의 1 v0가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모든 게 해결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v는 없애고 v0로 만들었는데 t가 또 안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지금 그려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울기만 지금 정보를 받죠.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또 다른 부분을 정보가 있다 그랬죠. 바로 면적입니다. 면적이 변이라고 했죠. 면적이 이 경우에는 그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면적이 변이의 크기이자 또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3L만큼 이동을 했거든요. 따라서 요 면적이 3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B는 5L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면적이 또 5L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거나 요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그려놓고 뭐를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이게 보면은 요만큼이 3L이고 요만큼이 5L이니까 요 삼각형 면적이 2L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2L이라는 게. 이걸 반으로 쪼개면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 더하기 3L 하면 이게 5L이 되죠. 5L이. 그래서 지금 T를 없애야 되는데요. T 대신에 이제 L이나 V0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니까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결국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면적에 대한 정보를 쓰면 문제가 풀리게끔 다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만 써봤으니까 면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면적을 한번 써보면요. 요 면적은
면적을 구해 본 겁니다. 요 면적은 이제 4L인데 요거를 이제 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이가 바로 이 V0죠. V0. V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답의 형태에 V0가 나와야 되니까요. V0를 그렸으면 V0 T가 됩니다. 요게 이제 면적과 관련된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가속도가 크기가 요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면적의 크기가 4L이고 그게 V0T하고 같다라는 식을 한번 보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는 V0하고 L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V0 L이 있죠. 근데 요 T를 없애야 되죠. T를 어떻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는 V0분의 4L이 되죠. 그럼 요 V0분의 요 4L을 바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없어지고 L과 V0로 식을 최종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V0 나누기 V0분의 4L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V0 곱하기 4L분의 V0가 되고 요거는 8L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8L분의 V0의 제곱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정도 문제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죠. 근데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요 결국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답의 형태에서 이제 초기 속도 V0와 그리고 L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여기서는 V0 말고 V하고 T가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먼저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게 요 V0는 V하고 3V의 평균값이 2V니까 요 관계로부터 이 V 대신에 2분의 1 V0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요 T가 소거가 안 됐습니다. T면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였죠.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면적이 변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에 주목을 한 거고요. 그 면적이 결국에 변이니까 요 L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 면적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 3L 그리고 B가 이동한 거리 5L이라는 정보로부터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제 4L이라는 거를 유추해냈고요. 다음에 이제 4L이라는 요 면적이 결국에 V0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T라는 것을 관계식을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울기하고 면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식으로부터 이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를 초기 속도와 그리고 거리 L로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속도를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정보,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에 대한 정보와 면적에 대한 정보를 또 문제 조건에 맞게 쭉 식을 세워보면 그 식을 연립해서 푸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요 패턴대로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 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문제 조건에 맞춰서 풀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렸고요. 거기에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했고 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나머지 이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나중에 이제 문제 프린트를 제가 다시 또 만들어서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나눠줄 텐데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해석하는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해야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 더 이상의 노하우라는 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반복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